아 이분 되게 오랜만에 구윤철 장관인데 구윤철 장관이 어디 부서 장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어디서 본 사람인데 재정경제부 네, 장관이죠. 김용범밖에 안 보여가지고. 총리. 그러니까요. 부총리급입니다 심지어. 그렇죠. 부총리인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구윤철 장관에게 세금 바꾸면 욕 먹는다. 무조건 기어 다녀라. 이런 말을 하셔야 됐나? 굳이 아니 그럼 욕 안 먹게 안 기어 다니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기어 다니게 본인이 바꿔놓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35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그 영상 봤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본인 대통령은 16억 인세 받고 26억 시세 차익 받고 네. 어쨌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세제 개편안을 냈으면 하루하루 정말 근근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정말 어렵게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은 네. 그 하나하나의 세제 개편이 되게 벼락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룰 때 그 무게감을 생각을 해야죠. 네. 낄낄대거나 네. 가볍게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네. 특히나 국민들의 세금을 다루는 대통령이라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엄중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게 사실 정치인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막 낄낄대고 뭐 구윤철 항상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농담 따먹게 할 때가 사실 아니거든요. 전 그것부터 안 좋아. 그게 너무 기분 나빠요. 어, 그러니까 정말 아니, 세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든 개편하면 호불호가 있고 맞아.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맞아. 잘하세요. 기어서 다니세요. 그리고 또 옆에서 낄낄대고 이런 태도를 보면서 그래도 이재명 정부한테 기대를 건 가치 중립적인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 정말 낙담했었던 하루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태도부터 바꾸시라.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태도를 지적 안 하는데 아니 근데 그 태도부터 바꾸지 이 않으면 성남시장 때부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네. 그 진정성은 휘발돼요. 그러니까 그 태도부터 좀 바꾸시라고 제가 조언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확실하게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재 정부는 이게 소수의 부자들한테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일반 국민들은 지지를 받을 거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이든 세제 정책이든 확실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강남이라든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네. 그런 말인 즉슨 다른 말로 바꾸면 수요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수요가 있는 이상 세금으로 못 잡아요. 시장을 그렇지.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진영에서는 세금으로 부동산이나 어떤 정부 정책을 실효성 얻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지금 무시하고 소수의 0.4%만 세제적으로 뭐 피해를 본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걸 저 보여주는 한 편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물론 전 아까 조금 이따 뒤에 소개도 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저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그런 평가를 조차도 희석시키는 게 이 앞부분의 태도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매번 이래. 네. 매번 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 당대표 시절이나 그 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성남시장 시절이나 바뀐 게 없어요. 항상 보면 태도 자기 딴에는 이게 약간 무슨 농담을 한다라고 약간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는데 시종일관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 무슨 국무회의 하면 뭐 애들 혼내는 선생 마냥 그렇게 막 윽박지르잖아요. 진짜 보기 불편하더라고 나는 굉장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웃어도 솔직히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가벼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국무회의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대수비였으면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였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대통령 수석보좌관은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하게 참모들과 회의하는 거라서 괜찮아요. 국무회의는 그게 아니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를 의결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엄중함이 필요합니다. 이거 외국에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가볍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 네. 엄중함을 좀 가졌으면 전 싶습니다. 아니 이걸 이민찬 위원장한테 이거 한 여쭤보고 싶은데 또 한 분이 문제가 생겼어. 우리 빵공장 공장장이신 이 김현덕 국토부 장관이 어제 희한한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특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느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김 의원은 지금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지금 트리플 상승이잖아요. 부동산 네. 불지옥인데 이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물으니까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국토부 장관의 이 얘기 어떻게? 아니 지금 다 말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안수 사건 때도 그렇고
정책 자체가 신뢰를 상실했고 정책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말씀을 지속 드리고 있거든요. 네.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재경부 장관도 수정을 시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위원회 출석을 해서 방향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식은 정부 내부에서 모두가 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옳아. 그런데 이 잠시의 저항이 있을 뿐이야. 우리의 방향은 옳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 밀고 나가겠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 세법 개정안도 일부 수정한다고는 하지만 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내각에서 이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민감하게 다루지 못하고 본인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툭툭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은 오히려 본인들의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모습을 보면서 이 집을 가진 사람 그리고 2030은 버리고 가는구나.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주택자만 막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1주택자도 막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2030의 이 울부짖음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가볍게 이 사안을 대한다는 건 나는 앞으로 지금 집을 가진 사람보다 지금 서울만 따지면 집을 갖고 있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계산에 따르면 그 나머지 50%만 잡고 가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2030은 숫자적으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 5060이 인구 비율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지지층 5060이 그대로 견고하고 집을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 여론 서울에 국한된 거 아니냐? 나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에 대해서 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가족끼리 이렇게 나눠서 절세 한번 해보려고 공동 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다주택자가 된 거예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책을 다룰 때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부동산에서 세금 관련돼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왜 떨어지느냐?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걸 조율하고 잡고 나갈 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본인들에게 지지층, 이 이념적인 바탕, 우리가 소구할 수 있는 이 계층과 이념적 대상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보고 있으면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 보고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의 워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 부동산 부동산 토론회 때 어떤 패널이 와서 그랬잖아요. 주택 보유한 사람 모두 다 투기꾼입니다. 아니 그 어떤 여성분인데 경실련 아마 어떤 뭐 간부였어요. 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1주택 보유자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은 투기꾼입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하나의 집이라도 그걸로 시세 차익 보지 말라.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왜? 그러면 자산 가지고 있는 것도 쟨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네. 아이가 커서 잘 되잖아요. 네. 장성해서 네. 뭐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그것도 투기야? 이제 뭐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욕망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느냐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부동산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뭐 그런 소질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이 정부의 인사들부터 다주택 내지는 부동산 시세 차익 본 사람들 다 그만둬라 라고 전제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든가. 이 정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추앙하겠다고 그런 얘기 주장하는 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겠습니까? 나는 진짜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때 대통령이 웃으면서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너무 그냥 뭐 듣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끝나고 이제 그 토론회가 끝나고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거 그러면
이미 정부 초안은 이미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전에. 그렇죠.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러면 그런 나왔었죠. 기조 하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 자본주의 진짜 맞아? 아니, 그러니까 김윤덕 장관이 저 말을 한 것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저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렇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 시장을 이기는 정책도 없지만 정책을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장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습게 보지 말아라. 자신은 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네. 그래서 초반부터 집권 1, 2년 차에 나온 게 과감한 대출 규제와 이제는 세금 카드까지 꺼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윤덕 장관도 그것을 거스르는 답변을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나머지 내각이나 공무원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봐요. 자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근데 이 국회 상임위에서 물어본 건 정책을 이기는 시장 없다. 이렇게 말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김윤덕 장관이라면 네. 아, 의원님 물론 대통령께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라고 없다고 했지만 네. 많은 논란과 많은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더 많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장관의 입장이지.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고치지 여기서 해주세요. 뭔가 고치죠. 대통령한테 충성하겠다고 내지는 야당한테 지기 싫어서 당연히 정치가 이길 수 있죠라고 얘기하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 땡큐죠. 당연히 그 부동산 대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지지율 폭망하는 걸 빨리 앞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좋은데 그게 국민들한테 좋냐고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은덕 장관이 네. 장관이라는 지위를 좀 망각하지 말아달라. 네. 이 본인이 모시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 장관의 어떤 지위와 목적은 국민이라는 걸 왜 망각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또 망언 비슷한 걸 하신 게 주택 공급이 빵이라면 밤새 찍겠지만 이게 근데 문재인 정부 다시 김현미 국토부부 네. 장관이 했던 얘기예요. 네. 똑같은 네. 얘기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당연히 야 이게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아니 근데 시즌 2도 아니야. 이재명 정부 원인이라고 시즌 하던데. 먼 훗날 네. 이재명 정부를 복귀해 봤을 때 네. 그때 문재인 정부 시즌 2였어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즌 1이었다. 시즌 1이었다. 지금이 시즌 2였어. 이렇게 얘기할 거고. 물론 주택이 이게 이런 빵 비유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당장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당장 공급하려면 페퍼스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당장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그렇지. 윤석열 정부 때나 보수 정부 때 세금으로 뭔가를 규제하려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만들었잖아요. 세금 재산세 잘못 만졌다가 부동산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는 횡보 내지는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한번 재산세를 종부세 비율을 만졌다가 또 폭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네. 세금으로 집값 잡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시장 그대로 놔두는 게 공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값이 횡보하는 그 지름길입니다. 왜 그걸 모르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장관을 그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을 쓰는 거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무적 강간과 국민적 정서라든지 여론의 민감성을 충분히 알고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만약에 정책적으로 쓸 것 같으면 훨씬 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게 맞죠. 실무적으로 더 잘하니까. 그렇지 않는 이유는 정치인을 쓰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그런 이유인데 어제 김윤덕 장관의 이 발언은 본인은 그러면 김현미 전 장관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화가 안 돋게 생각했던 발언을 생각한 거잖아요. 이거 뭔 생각으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여튼 참 화가 나는데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 SGS님이 민생지원금 15만 원 주고 세금은 한 1,000만 원 뜯어가려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이번 세제 개편날도 이런 얘기 사실상 증세 정책이다.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다 저녁에 지원금으로 돌리는 조삼모사 아니냐. 우리 정집부를 보셨나? 정집부에서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집부에서? 네, 김용 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네.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이렇게 표현하신 건 되게 잘하신 거라 생각을 하고 네. 또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묻힙니다. 네. 근데 한동훈 의원은 어쨌든 언론의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10분 발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책적으로 목소리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저는 충분히 많이 고생하시고 있고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신당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냉정하게 언론의 주목도 받는 거는 좀 그
정치인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좀 보수 진영에서도 이렇게 좀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목소리를 낼 때는 서로에게 협업하고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좀 저희가 지혜를 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지금 뭐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개선된 안이라든지 아직 확정되는 세제 개편안은 아닙니다. 구윤철 장관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조금 더 정부에서도 좀 길을 열고 열린 자세로 조금 이 민간 사회에서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에서 나오는 어떤 불만이라든지 개선점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듣겠습니까? 하여튼 뭐. 광해에서 그 이제 막 뭐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네. 이렇게 처의 그러니까 와이프의 형님 처남. 네, 처남이 네. 막 뭐라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귀를 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를 좀 영화 속- 열어주세요. 네, 그 영화 속 한 대사가 네. 지금 참 정부한테 아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민주당은 지금 길을 잃었어요. 아. 이 부동산 관련해서 네. 본인들도 문제점이란 걸 아는데 어떻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소신이나 이런 게 확고하니까. 그러니까 항병도 원내대표가 요즘 아침에 회의 때마다 오세훈 시장을 비판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때문에 이 부동산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말이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가 발표한 후속대책 입법을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려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무슨 국민을 부려요? 그러니까 언니를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예? 아니 뭐 언제는 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그거 뭐 들어준 적 있었어? 그러니까요. 예, 보안 수사권 강행 처리하듯이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하듯이 했어야죠 본인들이. 아니 노후 공공청사에 이 정비하는 이 관련법도 본인들이 처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우선순위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 탓을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탓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이랑 오세훈 시장 탓을 하고 있는데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고개가 끄덕여지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니 하고 안 싶은 됩니다. 거다 지들 약간 마음대로 하고 있어. 반드시 관철해야 될 안건은 밀어붙이고 약간 놀라야 될 만한 건 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니까요. 약간 선택적 목리. 제가 아유. 의석수적이 항상 서럽고 한데 이때는 살짝 도움되네요. 우리가 고민을 부릴 수가 없어. 너무 비겁해. 진짜 비겁하네. 국민의힘 목리에 발목이 잡혀 있대. 아니, 우리가 발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아니, 못 잡는다고. 보안사건 폐지 형사법 개정에 우리가 발목 잡았는데 안 잡히더잖아요. 안 잡혔잖아요. 안 잡혀. 안 잡혔잖아요. 아니 뭘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 아니 진짜 안 그래도 저희 주제가 제 뒤쪽에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그 무슨 뭐 김용민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 예. 이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김용민 법이니까 김용민 네가 책임져라. 근데 그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당신이 책임져라 잘못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 방송에서는 되게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 정부에서는 이거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라. 이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너는 진짜 그렇게 뭐 그러면서 박은정 의원이 옆에서 그랬다고.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니까 한 거라고. 누가 원했는데 진짜. 진짜 나 화가 나더라고 그 얘기 듣고 있는데. 화가 나죠. 진짜 이 사람들은 야 사람인가 싶은데 하여튼 뭐 책임 어떻게 지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메텔님의 이 댓글이 뼈를 또 때려주시네요. 뭐라고? 국힘도 길을 잃었다. 네. 맨날 비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정권을 찾아올지 고민해라 제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니 고민합니다. 반성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애들은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요 지금.